늘 고객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익숙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비스직은 그냥 까라면 까는 사람이고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제가 악성 고객 대응이나 감정노동 보호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 후에 조용히 남아서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자책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없이 결국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해야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스라이팅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선 가스라이팅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로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최초로 심리학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이 용어는 사실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됐어요.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방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판단력을 흐트러버리고 세뇌시켜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악쓰고 욕하고 협박하는 고객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악쓰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악성 고객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결국 네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고객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현장에서는 더 많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고객들은요,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되게 뛰어나요. 나를 존중하는 척, 나를 위해주는 척, 그리고 특별한 척을 하지만 결국 내 잘못으로 만들어버려서 굴복시켜버리죠. 가스라이팅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가게 설명드릴게요. 예시를 들면 애인이 지가 반지를 사서 반지를 선물하고 반지를 숨겨요. 그 다음에 선물한 반지 어딨냐? 대묻고 모르겠다, 없어졌다 이러면 너 왜 이렇게 덤벙거리냐?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다른 물건을 훔치고 없어졌다고 하면 너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이상하다. 너 기억력이 문제가 있다. 내가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 봤다. 딴 데 가서 잊어버리고 너 그러는 거 아니냐?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면서 결국 맞아, 내가 잊어버렸을 거야. 당신이 맞아. 난 늘 덤벙거려 하고 수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상황과 사람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스스로 의심하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본인의 요구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서 혹은 내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고객을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가스라이팅을 하는 고객들은요, 신규 고객이기보다는 기존 고객들이 많아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내가 여기 회원이거든. 저 협회장인데요. 나 여기 몇 년 거래했다.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을 어필하거나 그런 고객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분명 내가 들었다. 너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같이 말입니다. 또 직원의 실수나 혹은 오류를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안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이런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 말 들어라.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이해해 주는 거다 라고 말입니다. 잘못은 고객이 했는데 결국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 직원이 돼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거래에서 슈퍼갑이 되어서 이 직원들을 질질 끌고 다니죠. 직원의 요구는 쉽사리 무시되고요. 까라면 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고객 앞에서는요, 한없이 위축되고 내 기억, 내 판단력, 내 감정, 내 생각 같은 거는요, 안중에도 없게 되면서 자존감이 끝까지 곤두박질하게 돼요. 이런 상태의 직원이 무슨 수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서비스인으로 거듭나겠어요. 이런 상황이나 고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정말 좋은 서비스, 정말 건강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고객이 난리를 치면 더 수용을 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실천해야 돼요. 이것은 직원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고객의 전략을 파악하고요. 기록해둬야 됩니다. 늘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면 그때 당시의 처리 프로세스라든지 날짜나 상황 같은 것을요. 객관적이고 수치화해서 기록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필요시에는 녹취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 나를 걸고 넘어질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 응대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하시고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싸우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객에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흥분을 하거나 정면에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유연하게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근거를 만드시는 데 집중하세요. 자, 제가 정말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참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시라고요. 무조건 내가 떠안고 수긍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당한 응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끝까지 정중하시고 근거를 만드세요. 예시를 들어보죠. 3개월째 연체가 된 미입금 고객에게 입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고객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입금을 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진짜 섭섭하다. 지금 우리가 거래한 걸 봐봐. 내가 안 해줄 사람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금해 주려고 노력하고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줬잖아. 내가 뭐 연락을 두절하기로 했어?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될 사이가 아니잖아. 내가 당신이 담당자라서 얼마나 믿고 거래를 계속해왔는데 진짜 서운하다. 일에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서 어떡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전화한 직원이 미안하고 죄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고객님,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고객님. 많이 섭섭하셨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셔야 되겠어요? 뒷감당은 어떻게 하고요? 이럴 때 사장님, 맞아요. 저희와 거래를 오래 하셔서 저희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현재 3개월치 400만 원이 미입금으로 확인이 되셨고요. 지난달에도 연락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3개월째인 이번 달이 지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받아오고 계신 할인 혜택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3개월치 입금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제가 케어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더 속상해요. 처럼 말이죠. 고객에게 전달하는 나의 정당한 응대의 과정을 입증하시고 정중함을 잃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아요. 무작정 고객에게 죄송하지 마세요. 때론 고객이 잘못할 때도 많아요. 무조건 고객을 수용한다라고 해서 고객 만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서비스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또한 나의 응대, 곧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중한 응대가 필요하고요. 증거가 필요해요. 끝으로 때론 고객을 끊어낼 수도 있으셔야 돼요. 고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객이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나의 응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